이 그리스 문제 복잡합니다. 그리스 문제 복잡해서 이게 누구 말이 참 근데 결국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나서서 유럽에 대해서 특히 이제 메르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또 그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경제의 원칙이라는 게 독일 언론들은 지금 일제히 나서서 무슨 말이냐 원칙대로 돼야 된다. 뭐 은행이 온 은행에 돈 빌린 가족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야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깎아라고 표결로 한다고 해서 은행이 깎아주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오늘도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상하이 주가지수가 5.90%나 폭락을 했습니다. 김태환 전 북경특파원 모시고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또 빠졌어요? 지금 도대체 얼마나 빠지고 있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일단은 뭐 중국 증시가 좀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한 4, 예. 5년 동안에 그 2,000대 정도를 유지하던 주가가 1년도 안 된 기간에 거의 한 150%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떨어진 게 이제 고점 대비 오늘 한 32% 떨어졌다고 예. 하는데 아직 연초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이제 오른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 나오고 있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이제 올해 6월 12일 날 5,178인데 오늘 그 3,507포인트로 마감이 됐거든요. 예. 그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3,234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지난해 말에 비하면 한 300포인트 정도, 300포인트 예. 가까이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마감이 예.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고점 대비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지금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거의 30%, 33%가 빠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패닉 상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급속히 근데 많이 실제로 빠지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 고점 같은 것은 기억 안 해요. 왜냐하면 올 들어서도 계속 매매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로 투자자들의 투자 원본은 거의 뭐 한 4,000대 이상에서 걸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손실이 들어갔을 텐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부양책을 냈지 않습니까? 부양책을 냈죠. 예.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도 그 많은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이거는 그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중국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용거래나 어떤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예. 이제 유동성 때문에 이게 오르는 거다.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게 거품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예. 사실 이제 중국의 우리 흔히 이제 주가를 얘기할 때 퍼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퍼가 이제 PR, 주가 Price 수익, Earning Ratio입니다. 그렇죠. 예, 주가 수익 비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지는데 그 퍼가 높을수록 이제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중국 상하이 증시 퍼가 그래도 한 20배 안팎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배 같으면은 금리 수준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지금 높다고 이제 보세요? 저는 이제 좀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예. 그 상하이 증시가 과거에 높았을 때도 한 16배, 17배 정도 얘기했고요. 아, 그랬군요. 그 한국 증시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한 12배, 그러니까 3년 만에 최저인데 예. 한 12배가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증시도 보통 한 13배, 14배 정도의 퍼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증시는 은행주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은행주를 제외하고 일부 기술주 같은 데 보면은 오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신문을 보니까 중국 그 상장사의 3분의 1이 퍼가 50배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로 오른 주식이 아니고 그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지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급속히 떨어지고 패닉 예.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다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원자재 시장이 어제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구리나 철광석이 지금 뭐 폭락하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한 3분의 1을 떠받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이제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되면 세계 경제가 이제 둔화가 되고 그 둔화된다는 우려 때문에 더 이제 투매 현상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 경제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러한 폭락 사태가 중국 예. 경제에 그럼
그 중국 경제의 이 붕괴의 전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대부분이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지금 이제 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혹시나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대부분 우리나라나 미국 경우에도 보면 주가가 한 폭락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그 폭락이 사실은 실물 붕괴의 전조였더라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 뭐 주가 사실 떨어지는데 관심 없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혹시 중국에서 실물 쪽에서 뭔가 지금 큰 어떤 예. 버스트가 다가오고 있는 거냐 하는 공포.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지금 대체적인 전문가 의견은 이제 그건 뭐,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중국 경제 실물 부분에서의 둔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뭐 몇 가지 지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예. 저희가 흔히 이제 중국 경제 이제 실물 지표를 얘기를 할 때 예. 이제 고정자산 투자, 예. 그다음에 소매 판매라고요. 예. 이 소비 판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산업 생산하고 공장의 생산 지표. 예. 이것들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수치들을 보면은 제가 그런 수치들을 갖고 지금 왔는데요. 제조군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저건 이제 PMI입니다. PMI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 이제 흔히 이제 저희가 제조업 지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업의 이제 구매 관리 담당자한테 예. 당신은 업황을 지금 물어보는 그렇죠. 거고. 업황을 물어보는 거죠. 경기가 예. 어떨 것 같냐. 예.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부터 PMI는 Procurement Manager Index인가요? PMI입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기업의 이제 구매 관리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업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표가 50 이상이면 이제 지금보다 좀 앞으로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오케이. 거라는 의미고 50 미만이면은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예. 거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제 저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14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50보다 좀 약간 높은 51보다도 높은 그런 수치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50을 이제 간신히 넘기는 이제 예.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그 작년 말에는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2월, 3월에는 50 미만이었습니다. 그 수치가.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 회복되는 수치가 굉장히 좀 이제 더딘 거고요. 예. 저거는 이제 국가통계국 지수입니다. 제가 갖고 나온 거는. 근데 그 HSBC라고 예.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이제 글로벌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지표를 발표합니다. 거기서 발표하는 그 지표는 저기 오히려 그 50보다 밑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중국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예. 이제 분명히 2014년보다는 둔화됐다라는 예. 거는 또 이제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또 보시면요. 저거는 이제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저 수치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산업 생산이 얼마나 더 증가했느냐를 나타내는 예. 지수고요. 그래서 지표고 그 맨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5.6이 4월이고 5.9가 5월이고 6.1이 6월입니다. 저 월간입니다. 예. 예. 저거는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6.1이면 작년 6월에 비해서 올해 6월 달에 산업 생산이 중국의 공장 생산량이 6.1% 증가했다는 건데요. 중국은 저 지표가 오랫동안 거의 10에서 20%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가 많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5%, 6%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저게 이제 5%, 6%면 경제 성장률이 실제 7%를 달성하기 좀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 산업 생산이 6% 같은 경제 성장률은 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예. 그렇군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갖고 나온 게 소매 판매인데요. 예. 저 지표도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13%대, 재작년에만 하더라도 한 17%대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던 지표인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10% 미만으로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소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과연 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디를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이것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한 0.5%에서 1% 정도 갉아먹을 거다. 아무래도 소득 효과가 나빠지겠죠. 그렇죠. 이제
이제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경제는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혹시 우리 예. 김특파원은 예. 중국 투자 펀드 하시나요? 저는 펀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직접 중국 주식에 투자 저는 요즘 유감스럽게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뭐 벌기는 커녕.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일찍 하셨군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이익이 났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그 HSBC에서 전망을 한 거 보니까 주가가 한 4,000선 정도는 올해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좀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연말로 가면 그렇죠. 조금 안정돼서 끝날 거다. 예. 그렇군요. 그 오늘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좀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 스스로 주식거래 정지를 신청을 해서 뭐 거의 1,400개나 된다 그러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한 660개 기업 정도가 거래소에다가 자기 주식 거래를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어제도 한 230개 기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적된 숫자가 지금 1,400개가 넘어가지고. 오늘 600개 회사나? 예. 오늘 한 66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어떤 기간을 정해서 야, 우리 회사 주가 너무 떨어지니까 거래를 아예 정지시켜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말하자면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킷 브레이크라고 있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전체 다고. 그거는 이제 전체 다가 주가가 급등했거나 급락했을 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이제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고요. 그보다 뭐 A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가 변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증자를 한다거나 감자를 해서 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때는 거래소가 그걸 판단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식 거래를 이제 중단을 시키죠.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는데 그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가 그 판단의 주체가 돼서 그걸 이제 조치를 내리는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거 홍콩이나 싱가포르 증시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래 정지를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하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신청을 하는 이유는 이제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걸로 거래소에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소는 그걸 다 받아들인답니다. 받아들이고 5일 이후에 구체적인 사유를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5일 이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주식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한 거다라고 공시를 하는데 그 공시 사유가 거래소가 판단을 했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벌금을 내고 5일 있다가 재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제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왜 신청을 했는지.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는 건 사실 이제 거래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이제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벌금이 많습니까? 제가 벌금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충분히 그거를 감내하고 주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벌금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무더기로 지금 이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하냐면 대부분의 대주주들이 지금 다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주주들이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담보 콜이 들어올 거고. 그렇죠. 콜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이 담보 가치 하락된 것만큼 추가 담보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은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해주면 주식은 반대 매매가 되거나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회사를 뺏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막으려면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중국의 이제 대주주들이 돈을 많이 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기업 부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기업에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이 기업에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영인들도 지금 이제 이 주식담보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만 신용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대주주들도 어떤 자금 용도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주식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쓴 게 많은데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말하자면 악순환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일단 주식 매매를 정지시켜 놓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벌금을 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신청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더 뭐 떨어지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주식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예,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 그 주식을 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해 주식 행위가 같은 되겠죠. 경우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많은 모양이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이 주식은 원래는 외국인이 투자를 못하게 돼 있었죠. 예. 그래서 QP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했는데 QP의 총량이 전체 상하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후광통이 됐는데요. 후광통 돼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지금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투매라기보다는 내국인의 내국인의 문제군요. 투매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과연 그러면 그 상하이 주식시장에 이 투자를 할 때 QP나 후광통 같은 어떤 합법적인 통로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그 명의 신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또 그게 또 완전히 없다고 또 얘기할 수는 또 어렵겠죠. 지금 근데 우리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외신들을 보면 예. 중국 주가 폭락 소식을 연일 굉장히 크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FT 독자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독자들이 직접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기보다는 중국의 주가 폭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실질적인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그런 어떤 함의가 있어서 굉장히 크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든 국제 뉴스들의 흐름을 보면 그리스 뉴스하고 중국 뉴스가 양톱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중국 주가 폭락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제 이렇게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보는 중인데 우리 김 기자도 좀 잘 좀 들여다보고 예. 늘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혹시 네. 준비하신 것 중에 아닙니다. 그 정도 얘기고요. 예. 예. 저는 이게 저희 그 최근에 어쨌든 그 신용융자도 좀 많이 감소를 해서 예. 이게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만약에 이게 좀 안정을 되찾지 않으면 그런 오늘 뭐 짐 오닐이 그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 버블의 이제 폭발이다 이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직은 시장의 낙관론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HSBC처럼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멈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라는 게 사실 연쇄 반응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안 좋다 그러면 이 괜찮던 시장도 안 좋아지는 게 이제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좀 쳐다보고 있다가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매매 제도에 대해서 재밌는 거 들었습니다. 이 벌금도 내고 글쎄요. 이 거래 정지를 기업 측이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유로 주식거래를 자기 회사 주식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 기자한테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기사들 몇 가지 제가 보는 기사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리스 관련 뉴스가 또 이어진 게 있고요. 멕시코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며칠째 제가 말레이시아 관련 뉴스를 전해드릴까 말까 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도 최근에 그 외환 거래를 금지시킨다든지 해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제 독직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말레이시아에 대한 그 논란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전체에 상당히 어떤 지각이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이제 미국 금리 문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관련된 뉴스 차례차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씨. 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그리스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며 1,000억 유로의 부채 탕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오는 12일 일요일까지 남은 5일 동안 그리스의 빚 탕감 요구에 대해 협상할 예정입니다. 부채 탕감 요구액은 전체 부채 3,150억 유로 가운데 30% 정도로 이번 타결이 실패하면 다음 주에는 그리스의 은행이 파산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 사태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미국 내 경기 지표는 양호하지만 해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왔고 그리스 사태로 인해 달러 강세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월요일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됐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7% 내린 2.13%로 마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늦춰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IMF는 미 경제 연례 분석 보고서에서 그리스 사태 등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성을 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리스, 러시아, 중동 등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은 장기금리의 급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징후가 있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3대 악재로 꼽히는 국제유가 하락, 그리스 사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국인 멕시코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당초 페소화가 통화 해지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다른 국가보다 큰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신흥국인 멕시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응웬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동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쫑 서기장을 만나 TPP, 인권, 국방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이 아닌 인사를 오벌 오피스에서 만난 것은 파격적인 의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여기까지 듣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이 금리 인상 궤도국으로 번져나가는 거. 근데 사실 지금 그 유럽의 채권 시장을 보면 비교적 안정돼 있습니다. 어제 조금씩 올랐던,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던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도 오늘은 조용합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독일 채권도 오히려 약간 강세, 영국 채권도 강세, 프랑스도 강세, 이탈리아, 스페인 강세, 뭐 대체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